오전 12시 많은 참여 바랍니다. 쓰리포인트입니다. 토마토 투자클럽 김영일 전문가 이야기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전문가님. 네, 반갑습니다. 김영일 전문가입니다. 예, 오늘 일정의 첫 번째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시장 흐름이 박스권 상단이다 이렇게 진단을 해주셨어요. 박스권 상단, 그러면 다시 박스권 하단까지 밀려 내려가는 건가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지수 흐름부터 좀 봐주시죠. 네, 일단은 뭐 저번 주에 전체적으로 좀 강조를 드렸던 부분이 오늘 또 이제 어느 정도 전체적으로 다 결과로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뭐 지수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 안내를 드렸던 부분이 무엇이냐면 트럼프 정부 취임식이 다가오고 있기 때문에 트럼프 취임식 정부에 맞추어서 우리가 포트 조정을 어느 정도는 진행을 해야 된다. 그거를 또 이제 많이 말씀을 드렸죠. 트럼프가 취임을 하게 되면서 이제 뭐 관세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혹은 트럼프 수혜 혹은 이제 또 피해 무관 업종들 이러한 것들이 또 새롭게 올라올 것이기 때문에 시장 박스권 상단에 위치해 있는 현재 상황이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조정이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많이 올라온 종목들에 대해서는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추가적으로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에 대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생각을 또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이제 지수를 보게 되면 이제 요 구간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렸었죠. 뭐 코스닥 기준으로 했을 때 약 한 730선에서 750선까지 해서 지금 보게 되면 굉장히 두터운 매물 구간이 시작이 되는 구간입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 우리 시장이 본격적인 어떤 상승 추세로 가기 위해서는 이 구간을 굉장히 힘있게 소화를 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윗 구간에서 굉장히 두터운 천장 벽이 이제 막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벽이 지금 짓누르고 있는 그러한 상황인 거예요. 그러면은 그 짓누르는 상황을 어느 정도는 또 이제 타파하기 위해서는 이제 뭐 벽을 뚫을 만한 어떤 좋은 어떤 무기가 필요하겠죠. 지금 현재 시장을 끌어올릴 만한 어떤 무기가 부족하기 때문에 시장이 계속해서 이 벽에 막혀서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그래도 어느 정도 더 끌어올려주는 모습이 나타났지만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더욱더 이 벽이 좀 강력한 그런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죠. 그렇기 때문에 박스권 상단에 대한 매매 우리가 계속해서 준비를 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고 이번 주에 그대로 흐름이 나타나고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더군다나 이제 또 내일이 지나가게 되면 설날주가 시작이 되기 때문에 아마 내일도 시장이 약세일 확률이 크죠.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현재 상황에서는 결론적으로 박스권 내의 움직임을 가져갈 확률이 크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러면 이제 뭐 지지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현재 뭐 61선 구간 뭐 그다음 이 구간을 만약에 깬다라고 하면은 다시 한번 또 이제 박스권 상단까지 진행이 될 수 있다. 일단은 이렇게 대응 구간을 잡아가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이제 박스권 상단에 맞는 매매 전략은 결론적으로는 저번 주와 동일하죠. 저번 주에도 안내를 드렸던 게 그동안에 이제 상승이 나왔었던 종목군들에 대해서는 우리가 조심해야 될 필요성. 즉 가장 대표적으로 조선주를 또 예로 들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조선주들이 전체적으로 이제 신고가에 도달을 하고 나서 조정이 나오고 있는 구간이죠. 그러면서 지금 이 조선주가 신고가에서 이틀 연속으로 차익 실현이 나오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워낙에 다 같이 신고가를 달성을 했기 때문에 신고가 영역에서는 조심을 해야 될 필요성이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눌리는 구간에서 또 매수를 하면 조선주가 이대로 이제 끝나는 건 절대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한 사이클이 도는 거지 한 사이클이 돌고 나서 많이 올랐기 때문에 차익 실현 심리가 생겨나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은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도는 구간 어느 정도 눌리고 나서 결국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는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발주를 할 거고 그에 따른 숫자가 눈에 찍힐 것이기 때문에 눌리고 나서 다시 한번 사이클이 돌게 되면 재상승하는 그림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럼 이제 이런 종목군들 같은 경우에는 보유를 하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슬슬 차익 실현에 대한 부분을 어느 정도는 준비를 해주고 그러면서 이제 새롭게 트럼프 정부가 시작이 되니까 그에 맞춰서 지금 또 이제 수혜 업종들 그 다음에 새롭게 이제 또 성장에 대한 기대감을 갖춰 나가는 종목들 그리고 어닝 시즌으로 들어가니까 어닝 시즌에 맞추어서 또 이제 턴어라운드 할 수 있는 종목군들 이런 것들이 또 새롭게 모양을 만들어 나갈 거거든요. 더군다나 시기도 좋죠. 지금 시장 박스권 상단에서 이제 어느 정도 시장이 살짝 꺾이는 그림 나오면서 이제 설날 지나가면 또 설날 이후에 새로운 주도주를 만들어 나가는 그러한 구간이 이번 주라고 보시면 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철저하게 새롭게 이제 또 시장을 주도할 수 있는 종목이 어디가 될 것인지,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이 어디가 될 것인지 최대한 이 부분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전략으로 나가보실 필요성이 있을 것 같고, 일단은 오늘까지 지나갔기 때문에 아마 내일은 준비하는 하루로 활용이 될 것 같거든요. 설날 이후에 이제 또 올라갈 수 있는 종목군들에 대해서 전체적으로 모양을 만들어 나가는 그런 하루가 될 것 같으니까 계속해서 이제 후보군들, 새롭게 올라갈 수 있는 후보군들을 추려놓는 것이 중요한 그런 이제 또 남은 하루가 될 것 같습니다. 다음을 준비하는 전략, 시장 큰 그림 그려봤고요. 다음 두 번째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일주일 전 이 시간에도 트럼프 정부가 들어서면 어떻게 될까라는 가정하에 여기에 따른 수혜주로 조선과 함께 전력 인프라, 전력 설비를 봐야 된다 강조를 해주셨는데 확실히 이 수혜주가 맞나 봅니다. 이 취임식 이후에 이번 한 주 내내 상당히 좀 양호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게다가 조선이 꺾이는 가운데서도 전력 인프라는 꿋꿋하게 꾸준히 갈 길을 가고 있어서 더욱더 관심이 가는데요. 전력 인프라 관련된 종목군들 어떤 전략이 필요할지, 그리고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 배경도 같이 좀 설명을 해주세요. 네, 일단은 뭐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는 뭐 비단 저번 주뿐만 아니라 한 달 정도 전부터 이제 먼저 HD 현대 일렉트릭, 그 다음에 LS 일렉트릭 요 두 종목을 먼저 말씀을 드렸었죠. 보게 되면은 워낙에 이제 많이 올랐었다가 조정이 나온 이후에 횡보세를 그려주는 그러한 상황이었고, 고개를 틀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올해 사실 실적 성장에 대한 부분이 지속적으로 조금 예상이 되는 부분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변압기 쪽 같은 경우에는 지금 2021년부터 해가지고 계속해서 해마다 2배씩 지금 현재 실적이 성장을 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고, 그러면서 지금 뭐 LS 일렉트릭, HD 현대 일렉트릭뿐만 아니라 저번 주에 또 이제 같이 말씀을 드렸던 게 이제 재룡전기나 혹은 이제 효성중공업 같은 이러한 후발주자도 좀 보셔야 된다. 요거를 말씀을 드렸었죠. 그러니까 그 의미가 무엇이냐라고 하면 조선주들 같은 경우는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하나오션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먼저 출발을 해줬었잖아요. 그러면서 조선주가 워낙에 강력하다 보니까 시장의 다른 종목군들까지 같이 이제 끌고 가는 그런 그림이 나옵니다. 그래서 조선주들 같은 경우에도 전체적으로 다 같이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이 나타난 거고,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도 현재 미국발 훈풍을 받는 조선과 같이 가장 수혜를 받는 업종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LS 일렉트릭과 HD 현대 일렉트릭이 먼저 출발을 했다라고 해서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후발주자도 그대로 다 같이 끌고 갈 수가 있다라는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죠. 그렇기 때문에 HD 현대 일렉트릭과 LS 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저번 주에는 어느 정도 좀 신고가 영역에 있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뭐 HD 현대 일렉트릭은 조정, LS 일렉트릭은 추가적으로 더 가는 모습 확인을 할 수가 있는데, 이 신고가 영역에 도달을 한 이상 이제 뭐 제가 뭐 한 달 정도 전에 말씀을 드렸으니까 요 구간부터는 이제 보유자의 영역으로 보시는 게 좋을 것 같다. 그거를 말씀을 드렸고, 못 잡았다라고 해서 아쉬워할 것 없이 후발주자로 재룡전기, 그다음에 뭐 효성중공업 같은 이런 종목군들이 갈 거다. 그것도 말씀드렸죠. 그대로 마찬가지.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 쪽에 대한 워낙에 이제 이 기대감이 크다 보니까 시장에서 그대로 이제 재룡전기나 효성중공업까지 다 같이 끌고 올라가는 그러한 그림을 확인을 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전력 인프라 쪽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우리가 후발주자는 찾아볼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뭐 전력 인프라뿐만이 아니죠. 저번 주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이제 많이 강조를 드렸습니다. 이 시간에 에이징랜드 한번 이제 또 언급을 드리면서 에이징랜드 추천드리고, 뭐 그 다음에 이제 또 후발주자로 AD 테크놀로지라든지 뭐 아니면 뭐 자람 테크놀로지 이런 거 말씀드리면서 올해부터 디자인하우스 쪽은 본격적으로 수요가 증가할 수 있는 해이기 때문에 우리가 봐야 된다. 요거를 또 이제 많이 언급을 드리고 있거든요. 제가 특히나 이제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반도체 쪽 좀 많이 보셔야 된다. 요거를 또 이제 강조를 많이 드리고 있는데, 올해 같은 경우에는 SK 하이닉스의 이제 또 HBM4 조기 출시 소식이 들려오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고성능 반도체에 대한 기대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또 이제 들려오고 있는 이야기가 AI 관련된 투자 소식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AI 반도체에 대한 추가적인 어떤 기대감은 형성이 될 수가 있을 것이고, 이러한 흐름들은 이제 뭐 계속해서 AI 쪽, 그 다음에 뭐 앞서 이야기했던 전력 인프라 쪽, 뭐 데이터 센터 이런 쪽으로 또 확산이 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제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지켜보셔야 된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디자인하우스 종목분들이 오늘 자람 테크놀로지 약간 반응 나오고 있고, 뭐 그 다음에 후발주자로 퀄리타스 반도체 이런 것들 한번 또 이제 언급을 드렸었는데 오늘 급등 나오고 있잖아요. 갈 수 있는 종목군들 더 많이 있고, 그 다음에 아직 덜 간 종목군들도 지금
충분히 확인이 됩니다. 뭐 이제 예를 들면 뭐 IMT 같은 이러한 종목이라든지 뭐 인텍플러스 등등 해서 지금 HBM 관련해서 혹은 뭐 디자인하우스 관련해서 갈 수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고 지금 이번 주에 살짝 쉬어가는 흐름이 나오는데 요거는 그냥 말 그대로 쉬어간다 뿐이지 더 갈 수 있는 그림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늘 예를 들어서 고영이나 뭐 제주 반도체 못 잡아서 아쉽다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반도체 아직 안 끝났으니까 AI 반도체 쪽 혹은 고성능 반도체 쪽은 계속해서 보시면서 후발주자 찾으려는 노력들이 굉장히 중요하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앞서서 말씀드렸던 강조드렸던 부분이 결론적으로 이제 포트 조정의 시기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새롭게 올라올 수 있는 종목들이 중요하다. 요거를 말씀을 드렸던 거잖아요. 결론적으로 저번 주에도 반도체나 혹은 이제 전력 인프라 쪽 강조를 많이 드렸던 게 결국에는 지금 현재 상황에서 시장이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갔던 종목군들은 약간의 차익 실현 흐름이 나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새롭게 바닥권에서 모양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이 계속해서 출현을 할 거고 그러한 예가 지금 현재 전력 인프라나 혹은 이제 AI 반도체 쪽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지금부터 이제 어닝 시즌 시작되잖아요. 어닝 시즌이 시작됨에 따라서 지금 뭐 최근에 시장에 반등이 나왔다라고는 하지만 사실 반등을 이끈 종목군들이 어느 정도 미국 쪽에서 훈풍 불어오는 종목군들이 거의 대부분이었기 때문에 아직까지 쉬어가는 종목군들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턴어라운드 기대되는 종목군들 일단은 우리가 한번 지켜볼 필요성이 있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또 말씀드렸던 것처럼 트럼프 정부가 이제 어찌됐든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는 구간이기 때문에 또 새롭게 트럼프 정부의 수혜에 맞는 그러한 종목군들이 또 계속해서 생겨날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군들을 우리가 지속적으로 잡을 준비 이번 주 같은 경우에는 계속해서 새롭게 모양 만들어 나가는 종목군들이 중요하다라는 점 한번 이제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시장에서 대형주들은 아직까지 흐름이 좀 약하거든요. 예를 들면은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여전히 바닥권에 있는 상황이고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이제 워낙에 이 HBM 쪽에 대한 기대감을 키우고 있고 뭐 올해 SK 하이닉스 HBM4 출시 이런 것들에 대해서 이제 많이 강조를 드리고 있는데 이제 고점 매물 구간에 또 도달을 한 상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최대한 이제 AI 반도체에 대한 후발주자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지금 2차전지 같은 경우에는 뭐 관세에 대한 우려감, 뭐 보조금 폐지에 대한 우려감으로 인해서 지금 박스권 이상으로는 움직이지를 못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철저하게 또 계속해서 트럼프 정부 위주의 그런 이제 좀 종목군들 위주로 흐름이 나올 겁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이쪽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포트 끌어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트럼프 취임 전부터 트럼프 수혜주를 봐야 된다 많이 강조를 해주셨는데 여전히 이쪽으로 틀이 잡히고 실제로 현재 시세를 내고 있는 전력 인프라 반도체 계속 후발주자를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 그렇다면 선발주자는 지금 접근하기엔 늦으니까 홀딩 그리고 후발주자는 지금도 신규 접근 가능 이렇게 투자 전략을 세우면 될까요? 네, 뭐 전력 인프라하고 AI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여전히 잡을 만한 종목군들이 많이 보이기 때문에 계속해서 나 못 잡았다 하시는 분들은 새로 잡을 준비 후발주자. 그다음에 갖고 계셨던 분들은 이제 다음 매물 구간이 어딘지 차익 실현이 나올 수 있는 구간을 좀 잘 보시면서 이제 지속성을 조금 선별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전력 인프라 같은 경우에도 다 같이 좋은 것이 아니라 차익 실현이 나오는 종목이 있고 그렇지 않은 종목이 있기 때문에 지속성은 어느 정도는 또 선별을 할 필요성이 있다라는 점. 다만 두 섹터군들 모두 다 접근할 수 있는 종목은 계속해서 나오고 있다라는 점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다음 마지막 포인트 넘어가겠습니다. 전력 설비, 반도체 이쪽 봤는데요. 그 핵심 키워드도 역시나 AI였습니다. 이런 가운데 AI 소프트웨어도 조금씩 꿈틀대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하지만 에너지가 하드웨어 쪽만큼 강하게 나오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좀 봐야 될 것인가 고민이 되실 텐데 전문가님 시각 어떠신가요? 일단은 후보군으로 한번 넣어보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오늘의 이제 마지막 내용으로 가져왔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제가 시장에서 좋게 보고 있는 건 뭐 여전히 이제 반도체, 뭐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이쪽이 될 것 같고 그 외에는 철저하게 거의 이제 개별주 성격에 속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무언가 이제 본격적으로 출발을 한다라기보다는 고개를 슬슬 돌려볼까 준비를 하는 그림이 지금 현재 AI 쪽에서 좀 나오고 있는 것 같거든요. 특히나 이제 의료용 AI 쪽 가장 대표적인 종목이 루닛이잖아요. 그런데 이번에 트럼프가 5천억 달러 규모의 AI 투자 계획을 발표를 했죠. 그러면서 이제 각
여러 이제 또 주요 강국들과 함께 스타게이트라고 하는 합작사를 설립을 해서 AI 인프라 구축에 대한 어떤 계획을 또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사실 이제 이 미국 쪽에서도 AI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가 저는 수익성이 본격적으로 좀 뛰어오를 수 있는 그러한 한 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많이 쉬었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좀 지켜볼 필요성이 있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국내 기업들 중에 지금 의료용 AI 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슬슬 미국 쪽에서 이제 어느 정도 좀 실적을 보여줄 만한 그런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루닉 같은 경우에 이제 의료용 인공지능 솔루션을 다루는 기업이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뭐 작년 같은 경우에는 작년 말이죠. 아스트라제네카와 비소세 포함 대상으로 해가지고 AI 기반 이제 또 디지털 병리 솔루션 개발 이 부분에 대해서 또 이제 협업 계약을 맺었고 그 다음에 루닛이 또 이제 작년에 미국 쪽에서 이제 또 볼파라라고 하는 그런 또 의료 기업을 인수를 하게 되면서 미국 전체 이제 또 유방 촬영술 검진 기관의 3분의 1에 해당하는 약 2,000곳 이상의 의료기관에 또 이제 진단 그리고 이제 관리할 수 있는 이런 또 솔루션을 공급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볼파라 기업을 약 2,000억 정도로 이제 또 인수를 했는데 유통망 자체가 이미 형성이 좀 되어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루닉 같은 경우에는 계속적으로 미국 쪽에서 실적이 좀 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AI 소프트웨어 쪽에 대한 어떤 투자, 그 다음에 의료용 AI 쪽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실질적으로 미국 쪽에서 매출이 발생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상황에서 AI 소프트웨어가 설날 이후에 또 한번 주도를 할 수 있겠구나. 후보군 정도로 우리가 한번 또 살펴볼 수가 있을 것 같고 뭐 비단 루닛뿐만 아니라 지금 3빌리언 같은 이런 기업들도 보게 되면 뭔가 이제 상장이 쭉 급등 나오다가 횡보세 이후에 고개를 좀 틀어주려는 이런 모습들이 나타나고 있잖아요. 결론적으로 오늘 시장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의료용 AI 쪽이 자꾸 그림을 만들어 나간다. 요것은 조금 이제 의미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3빌리언 같은 경우에도 지금 미국 쪽에 계속해서 이제 또 이 진출을 좀 앞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이미 이제 약 한 70개국 정도의 이제 또 자사 제품을 또 납품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지금 미국 쪽에서 계속해서 이제 인증받고 있죠. 그러면서 지금 미국 쪽에다가 수출을 할 준비를 계속해서 하고 있고 그러면서 이제 이 부분에 대해서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뭐 3빌리언 같은 경우에도 사실 이제 모양 만들어 나가면 순식간에 급등이 나오는 이런 그림들이 자주 나오잖아요. 그러면서 어찌됐든 현재 시장의 키가 가장 핵심적인 부분은 AI입니다. 전력 인프라, 뭐 그다음에 AI 반도체 등등 해서 AI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니까 그에 따른 뭐 인프라 구축에 대한 부분으로 전체적으로 확산이 되어 나가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실질적으로 눈에 찍히는 게 없기 때문에 시장에서 크게 관심도가 올라오고 있지는 않은데 지금 AI 반도체 그다음에 전력 인프라 정도 제외하고서 시장에서 현재 좋은 그림을 가져가고 있는 쪽은 AI 소프트웨어 쪽이라고 저는 보고 있어서 AI 소프트웨어 같은 경우에는 설날 이후에 일단 뭐 지금 당장 접근하셔라. 요거는 아닙니다. 아직까지는 들어오는 힘이 조금은 약해 보여요. 그래서 일단은 지금은 조금 더 이제 흐름을 보시면서 설날 이후에 조금 더 이제 강력하게 시장에서 좀 수급을 밀어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뭐 오늘 뭐 전체적으로 이제 봤을 때 가장 수급이 강력한 쪽은 아직까지 저는 AI 반도체 쪽인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AI 반도체 쪽 마찬가지로 또 계속해서 한번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체적으로 이제 정리를 해봤을 때 시장이 현재 박스권 상단에 있기 때문에 고점에 있는 종목군들이 약간은 차익 실현이 나오는 그림이 어느 정도 나타나고 있죠. 그러면은 새롭게 또 그 수급을 받아주는 종목이 새롭게 또 우후죽순으로 나타날 거니까 지금은 그 부분에 집중을 해서 포트를 꾸려 나가는 것에 계속해서 전략을 맞추어서 진행을 해야 된다라는 점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AI 소프트웨어까지 전체적으로 좀 AI에 묶이는 종목군들 여전히 좀 관심권 내에 둬야 되겠다 의견 주시네요. 오늘도 자세히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김영일 전문가 의견까지 들어봤습니다. 3포인트였습니다.